심리학자 홍영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좌원의개발연구소 홍영표 박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인간 수업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지난주 대화가 단절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대화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작은 칭찬거리 하나에도 우리가 크게 칭찬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얘기라고. 맞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도 다양한 또 질문이 있었고요. 상담 부탁합니다라는 다양한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한 분의 내담자와 직접 상담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방송 가족들이 이 부분은 꼭 캐치하셔야 되겠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연 기대해 주시고요. 인간 수업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상의 링크에도 좋아요 또 구독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사연, 그 첫 번째 사연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또 궁금함과 어떤 내용일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딸이 몇 살이에요? 33살이요. 33살. 그래서 현상이 뭐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요 근래는 매번 죽는다고 하고요. 죽고 싶다고? 그리고 일하기 싫고요. 회사는 삼성동에 다녔지만 올해가 지금 5년 차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매사가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웃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이제 왜 유학을 왜 안 보냈느냐. 그리고 이제 언니는 유학 갔다 와서 결혼 그냥 잘했고 또 동생이 작년 10월 달에 또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본인은 안 됐고, 근데 안 된 이유가 이렇게 내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내가 하는 것은 격리다.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더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딸에 대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 마음들, 그 상황을 네.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박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마음으로 내담해 주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따님이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되고요. 언뜻 어떻습니까? 들어봐도 참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겠다. 저도 이제 그 결혼 정년기에 둔 자녀를 둔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참 그 입장에서 볼 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둘째가 측은하겠다. 언니도 자기가 볼 때 유학까지 갔다 와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시집 갔고 또 자기보다 또 동생이 또 먼저 시집을 가고 자기만 지금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나. 지금 현상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이 어머니에게는 지금 어떤 솔루션을 줬지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키우면 이런 아이가 되느냐, 그 어떻게 키운 아이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떻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셋이면 그 중에서 셋이 모두 다를 수가 있고 혹은 둘은 갖고 하나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봤어요. 이제 지금 어릴 때 이렇게 되는 유형의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애정결핍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는데 이거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가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비교 판단. 그렇죠. 본인이 비교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갇히는 경우. 자, 이런 두 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가면 엄마가 나는 여기에 지금 해당된다. 나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크게 한번 접근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애정결핍증이라고 하는 이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큰 애가 만약에 우뇌형이고 작은 애가 우뇌형이고 얘는 좌뇌형, 혹은 큰 애가 좌뇌형, 작은 애가 좌뇌형, 얘가 우뇌형이에요. 그러면 자, 엄마가 볼 때 엄마가 좌뇌형이야. 그러면 큰 애는 뭔가 나하고 통하는 비슷해요. 게 있고. 그러니까 얘가 공부도 잘하고 차분해. 참 잘 크고 있다. 잘 크다. 근데 갑자기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건 대책이 없어. 왜냐면 천방지축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건 누굴 닮아서 그런 거야. 막 그러면서 얘가 혹시 뇌에 문제가 있나 AD 막 고민을 하는 중에 또 셋째가 태어났어. 근데 셋째는 또 보니까 똑같아. 언니하고 똑같은. 야,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너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큰 애가 우내고 작은 애가 우내고 둘째가 좌내고 엄마가 우내야. 예. 그럼 큰 애가 우내야. 나 어릴 때도 저랬는데 그래도 나 정말 잘 살아. 둘째 보니까 얘는 왜 이렇게 애가 고지식하고 얘는 왜 이렇게 애가 융통성이 없어. 근데 또 막내가 그래. 그럼 이 둘째는 내가 좀 문제가 있는 아이인가? 자,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경우, 이게 이제 애정 결핍이 생기죠. 예, 왜? 예. 큰 애는 엄마하고 똑같다고 이뻐하고 둘째 이뻐하고 확연히 보이는데 자기는 눈으로 봐도 뭔가가 엄마가 안 맞거든요. 자기는 또 안 맞아. 이러면서 스스로 엄마는 미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애정 결핍증으로 들어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애정 결핍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아까는 또 두 번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먼저 두 번째 전에 애정 결핍증이 오게 되면 예. 어떻게 되느냐? 부정. 자, 애정 결핍증의 가장 큰 단점은 관계에서 늘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마 직장이 이러고 이래서 결혼을 하려다 못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직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남자는 나의 직장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현재 중소기업이라서 미워할 예. 수 있고, 격리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남자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직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그렇죠. 따져보세요. 내가 무슨 뭐 격리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예.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입장에서는 애정 결핍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 남자가 나를 싫어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싫어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끊임없이 찾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혹시 언니를 보면 또 언니 때문에 나를 비교할 수도 있고 동생과 비교할 수 있고, 이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걸 찾아가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오래 못 버틴겨요. 왜? 자기는 이 직장에서 지금 만족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직장만도 못한 곳을 다니면서 만족하고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그럼 정말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거기는 만족하냐? 자기 부서에 만족 못합니다. 그럼 그 전체는 만족해도 부서에 만족을 못하니까 항상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애정결핍증이 오게 되면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말 안 좋고 위험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애정 결핍증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스스로 갇히는 경우거든요. 스스로 갇혀요. 네, 스스로 갇히는 경우는 되게 성격이 좀 소심한 경우예요. 예. 어려서 소심하고 자신감이 넘치지 않는 이런 좀 소심한 형인데, 언니는 성격이 자신감도 넘치고, 그래서 막 자기 스스로 엄마 나 미국 보내주세요 하고 막 가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유학 갑니다. 막 하니까 엄마는 그래 알았어 우는 아이 젖준다고 자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소심하니까 엄마는 나는 안 도와주고 언니만 도와주네. 근데 언니는 대단해. 어떻게 거기를 혼자 갔다 와. 무서워서 나는 못 가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언니는 언니니까 그런 거야. 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동생이 또 이제 엄마 나도 언니처럼 유학 갔다 올 거야. 나도 도와줘. 그럼 얘는 중간에서 그러지는 못하고 하고는 싶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왜 못했는가에 대한 핑계를 찾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뭐 언니나 동생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보내주지 못한 누구? 엄마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엄마 때문에 해서 우리 인간은 모계예요. 자 엄마하고 관계가 흐트러지면 모든 관계는 삐뚤어집니다. 그렇죠. 자 엄마하고 관계가 흐트러지면 모든 관계는 비뚤어져요. 야.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 우리 인간은 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 어렸을 적에 어미가 동물을 잘 케어하는데 이 동물이 태어나서 다른 동물하고 놀면 그 동물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고 안정.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가 진짜 이렇게 애들 저는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소심했을 때 엄마가 너도 언니 딸 한번 가볼래? 얘는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지는 못하지만 등 떠밀려서라도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가지는 못하고 누가 나 좀 등 떠밀어서 안 해주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누가 좀 밀어줘야죠. 누가 나 좀 추천을 안 해주나? 다른 사람은 추천하기 싫고 내가 꼭 하고 싶은데 내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들 용기는 없고 그런 아이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아이가 이제 연구소 상담 온 아이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는 은행 다니시다 보니까 완벽한 이게 좌뇌형이죠. 완벽한 아이는 완벽한 우뇌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우뇌겠죠. 다 어머니 닮았어요. 자 그런데 우뇌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순서적인 게 없고 창의성이 뛰어난데 지나치면 우뇌가 지나치면 창의성이 융통성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조그만 녀석이 거짓말하냐? 이 아버지는 1 더하기 1은 2해야 되는데 얘는 1 더하기 1은 3이 4가 5가 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버릇 고쳐야 돼. 그렇죠. 어릴 때 버릇 못 고치면 안 돼. 그래 어릴 때 버릇을 고친다고 기를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우뇌형인 장점은 모르고 좌뇌형이 아닌 단점만 가득 안고 나는 못해. 자, 이렇게 눌려 사는데 뇌를 검사해 보니까 아버지하고는 또 다른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님, 세상에는 아버님처럼 그런 직업이 있고 운동선수는 아버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망해요.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는 창의성이어야 되고 그렇죠. 혼자 하는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운동선수 한다 그럼 그 안에서 아버님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런 쪽으로 가면 또 여기서 실력 발휘를 하죠. 나하고 다르다고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런 문제가 돼 있고 아버지는 얘가 문제라고 데리고 왔는데 사실 이 아이의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문제로 봤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아니 아이 검사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왜 아버지가 문제거든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얘가 바뀌어요? 아버지가 바뀌어야 그렇죠. 되네. 그래서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아버님이 뜨끔하시겠네요. 뭐 똑같은 얘기 해드렸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좋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자녀가 어떻게 아까도 애정 결핍, 그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만 나눴는데요. 시간에도 이렇게 가세요, 박사님. 오늘 말씀을 그렇군요.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항상 얘기하지만 자녀 교육은 공식이 없다. 그러나 공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도 공식이 있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보면 다 대학 나오고 유명한 대학 나왔는데 자녀 교육은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혹시 어머님들 내가 자녀 교육에서 처적도 많이 읽었고 많이 알았지만 내가 하는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의 또 다른 새로운 면이 눈에 보이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아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홍 박사님과 함께한 인간 수업, 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의 또 중심들 아마 여러분 느끼셨죠? 1화부터 오늘까지 다 이렇게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시고요. 박사님 말씀처럼 공식을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홍 박사님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인간 문자 보내시고요. 5분 추첨해서 홍양표 박사님의 책 선물 전합니다. 그리고 한 분, 매주 한 분은 직접 상담 연결합니다. 상담이라고 하고요. 어떤 상담의 내용인지까지 여러분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국자원외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